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 총괄 구본부 임수환 RP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랫폼 구본부 옥승묵 S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연봉은 직전 연봉이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건수로는 10건에서 20건 정도 하고 있고요. 계약 캐파가 커진다고 하면은 1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단품 정도 섞인다고 하면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력은 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5년차 설계사이고요. 저는 벤츠 E클래스 타고 있습니다. 저는 1억 4천 정도 됩니다. 20건에서 3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차로 6년 차 되었습니다. 저 지금 차는 없고요. 이제 곧 구매할 예정입니다. 상사는 이제 BMW X6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 또 가봐야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보험이라는 이름 정도만 들어왔었고, 이게 어떤 금융 상품인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 일을 하는 지인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 설계사는 이러이러한 장점들을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색안경 없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험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가장 어려운 일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도전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한번 깨보고자 시작했는데 조금 잘 돼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인 소개 영업이 70% 정도 되고요. DB 영업은 나머지 30%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 요청을 그렇게 막 거창하게 하는 편은 아니고요. 고객들과 미팅에 앉기 전에 마음가짐을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조금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인드셋을 하고 가는 편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객님께서도 저의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신뢰감을 쌓고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더 요청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긴 연차는 아니지만 5년, 6년, 7년 이렇게 쭉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DB 영업이랑 소개 지인 영업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한 80%가 소개 지인 영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20% 정도가 DB 영업인 것 같아요. 저의 소개 노하우는 이제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진정성 있게 영업을 하며 그다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마인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진심이 좀 많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TA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험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많이 두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밝고 이제 명량하게 좀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객님께서도 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좀 끼치셔서 TA 같은 게 좀 잘 되는 것 같고 AP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저에 대해서 이제 처음 설명을 하는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만난다는 마음으로 여자 소개받는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TA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편은 아닌데 저도 MBTI 성향이 끝에가 P여가지고요. 체계적이진 않아요. 고객님들이 생각이 날 때나 아니면 제가 미팅 마무리 때 교통사고 나시거나 아니면 보상 청구 관련해서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럴 때 이제 고객님께서 연락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TA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 계약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소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관련해서는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개 요청하고 똑같이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고객님이 저를 볼 때 제가 이제 꾸민다라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억지로 웃는다거나 이런 미소를 지었을 때 고객님들께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마인드셋을 소중한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편입니다. 클로징 시에는 보통 설계사분들이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고 중요한 부분의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길어지다 보면은 진심이나 내 마음이 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려는 편이고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저의 클로징 노하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문화가 이제 짬짜면 같은 선택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고객님들께 이렇게 많은 상품들과 그다음에 많은 제안들을 하다 보면 더 혼란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객 관리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동하는 동선에 고객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미리 연락을 드려서 커피를 한 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물, 간단한 선물이라도 최대한 사가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뭐 빼빼로데이나 아니면 고객님께서 결혼하신 분이라면 뭐 결혼 기념일 이럴 때라도 뭐 비싼 선물은 아니더라도 뭐 간단한 선물이라도 하려고 하고요. 카카오톡에 이제 생일자 명단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명단에 의해서 뭐 간단한 커피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다른 어플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과실 비율 책정을 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사고 상황도 있고 과실 비율 산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에는 몇 대 몇이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고객분들이 보통 사고가 나시면 불안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100% 정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언지 정도만 해드리면 고객분들께서 안심을 하시고 저에게 좀 더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통사고가 마무리가 잘 지어졌을 때 저에 대한 신뢰감으로 인해서 소개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영업을 지금까지 롱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건 아닌데 뭐 지금 오늘 같이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을 때 이제 뭐 생각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뭐 따뜻한 커피를 보내드린다든지 뭐 유자청이나 이런 것들 좀 몰래 좀 서프라이즈식으로 좀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시간을 내서 공부를 잘 하는 편이 아닌데 영업 그 시간 이외에 남는 짬짬이 시간에 이음 어플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배우고 팀원들이나 아니면 고객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최대한 많이 영상을 보는 편이고요. 그걸 통해서 상담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한테 정보 전달하는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음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장거리 출장이 굉장히 많은데 뭐 SM이다 보니까 직원들 관리도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뺏길 때가 굉장히 많은데 뭐 1시간, 2시간 뭐 차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을 뭐 노래나 이런 걸 들으면서 허비하는 시간보다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팅 가는 고객님들에 대한 뭐 좀 RP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굴리치 보장 분석 툴 같은 경우에는 저희 GA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보험사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 뭐 전산 하나씩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길 때가 많은데, 그리고 또 신입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조차 또 힘들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플리케이션 굴리치에서 만들어주는 보장 분석 시스템 하나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매출의 증대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굴리치 플래너 M 그 어플을 사용을 하면서 평소에 컴퓨터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은 많이 무겁잖아요. 휴대폰 간편하게 휴대폰으로도 고객 관리를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시간 절약이 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고객분들한테 이제 연락이 왔을 때 특이사항 같은 부분들을 적을 수 있어서 그 특이사항들도 알려줄 수 있고 뭐 굳이 지점에 전화를 해서 뭐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으니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더 이 친구가 진정성 있게 영업 잘하고 있구나, 나를 좀 더 신경 써주고 있구나 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객의 연령이나 아니면 뭐 성별,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관심도 뭐 직업 정도는 알고 가야 조금 더 편하게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병력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번호나 기존 계약들을 확인하는 사항들은 조금 고객님들께서 민감해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화를 통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알아내는 편이고요. 네, 처음에는 그 정도 알고 가게 되면은 이 분의 어느 정도의 성격이라든지 뭐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조금 더 꼼꼼하신 분들이 많고 아니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이렇게 포부가 되게 크시고 뭔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업을 하면서 쌓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제가 고객에게 맞춤 미팅을 하는 편입니다. 고객 약속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라는 말들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건데 기본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의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1차 미팅을 만났을 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좀 점검을 많이 하고 가는 편이고 뭐 직종에 따라서 그다음에 연령층에 따라서 관심사라든지 이런 뉴스를 좀 많이 찾아보고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찾아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보험 영업할 때 그 마음가짐은 이게 영업뿐만이 아니라 이 고객에게 정말 중요한 상품 판매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동차나 뭐 휴대폰 같이 눈에 보이고 뭐 실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상품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료비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들어가면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품이 잘못 가입되어 있거나 내 가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중하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는 편입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무형의 서비스를 파는 거다 보니까 신뢰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절대 돈을 바라보고 일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 누군가를 돕는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희생을 해서 더 좋은 상품과 그다음에 그 고객에 맞는 컨설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 철학은요, 이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어떤 보험이 좋고 어떤 보험이 나쁘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던 편인데,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은 해지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좀 쉽게 진행했던 편인데요. 제 생각만큼 고객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가입 목적에만 부합을 한다면 고객에게는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보험이라도 그 분들한테는 좋은 보험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문성이 없는 고객분들이 잘 모르고 뭐 해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효를 시키신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고 그 상품 약관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제 영업 습관은요, 고객보다 먼저 한 30분 정도 먼저 가서요, 그 다음에 따뜻한 좀 차 같은 걸 마셔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은 좀 마음이 가라앉는데, 그 부분들로 인해서 고객들과 대면을 했을 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기도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에 대한 마인드셋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면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고 고객의 말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표정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과 미팅을 하기 전 30분 전에 좀 마인드셋과 따뜻한 차 정도 마시는 거를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저의 철학은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배우실 때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리크루팅이 잘 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처음에 배우는 게 누구나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잘못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습관대로 하다 보면 나쁜 습관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처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개선을 한다면 정말 좋은 습관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차피 고객분들이나 직원분들이나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뭐 배려심 강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 철학은 습관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굴리치로 이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 영업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은데 지인 소개 영업으로만 영업을 하다가 발품을 파는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DB 영업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플랫폼이라든지 장점, 강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굴리치에서는 되게 강점이 많은 DB들을 주고 있고,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설계사가 될 것 같아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영업의 30%는 DB 영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추가가 됨으로 해서 기존의 계약보다 지금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설계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총 소득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직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굴리치로 이제 이직하게 된 계기는 타 GA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회사는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GA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원했던 거는 우리 회사에 대한 명함을 가지고 뭐 저의 제2의 얼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걸 갖고 가는데 고객님들께서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한승표 대표님께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하시는 걸 보게 되었는데, 이제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와 그다음 회사는 회사 일을 하고 설계사는 설계사 일을 하자라는 그런 모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굴리치로 확신을 갖고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굴리치로 오게 되었더니 이제 굴리치만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굴리치에서 만들어내는 DB 이런 활용도로 인해서 타 주에 있을 때보다 매출이 거의 지금 한 두세 배는 더 오른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굴리치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쉬운 일이라는 건 없지만 이 업은 특히나 많은 지식들도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영업에 대한 환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으실 거예요. 다만 이 업은 일을 한 만큼의 소득이 보장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고객분들한테도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는 직접적으로 환자의 병을 치유를 해주지만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을 바꿔주면서 어느 정도의 보험의 병을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시작을 하셨을 때 그 의욕을 가지고 관리자 코칭 잘 따르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그 누구보다 좋은 설계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타사 GA나 원수사 같은 플랫폼이나 보험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기보다 여기 굴리치에서는 DB도 잘 갖춰져 있고요. 여러 플랫폼 그다음에 툴들이 많거든요. 이 장점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신다면 성장을 하실 때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험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두려움과 그다음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내용 때문에 함부로 덤벼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TV나 뭐 유튜브 그다음에 책에서도 제가 가슴속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말이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라는 말인데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데 과연 그것이 안정적이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든 처음은 되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굴리치에서 회사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고 설계사가 설계사 일을 가장 많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음 서비스와 그리고 보장 분석 툴에 대한 서비스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GA나 원수사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굴리치에 오셔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혔을 때 뚫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인 영업이 힘드시다고 한다면 DB 영업도 있고요. 소개 영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야 되겠지만 가까운 굴리치에서 찾으신다면 그 방법들을 좀 쉽게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직을 준비하시는 설계사분들이 지금 뭐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사는 설계사 일을 하고 회사는 회사의 일을 해야 되는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대한민국엔 정말 많은 GA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마다의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랑 같이 일하냐, 그리고 어떤 회사랑 같이 일을 하냐,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뭐 DB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회사가 굴리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굴리치에 와서 같이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제가 방송이 처음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점 진행을 하면서 풀리기는 했는데 그 전에 그 질문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많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하고요. 참담하지만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아래 링크 타고 가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기회로 출연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먼데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굴리치에서 꿈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굴리치에서 촬영을 한다고 해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목 쪽에 수술을 하고 바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사는 곳이 이제 경남 거제다 보니까 좀 무뚝뚝하고 경상도 남자의 표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몸집만큼이나 많은 노하우와 많은 정보와 많은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밑에 댓글이나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굴리치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굴리치 화이팅! 굿터치 화이팅! 취업의 바른 위치 굿터치!